주택회사 감정평가사 곽상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과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한 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가 그렇게 빡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원칙은 비과세라는 거죠. 소득세법 12조 2호 남목에서 그 아래 임대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나와 있고요.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 단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아니면 9개 소재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거고, 이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기준시가 9억 넘어가면 과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익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임대소득도 비과세가 되는데요. 요거는 한시적 규정이라서 없어질 규정입니다. 어쨌든 1세대 1주택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할 것, 그리고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9억 이하일 것, 이러면 비과세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택은 누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일단 따져봐야 되고요.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준시가 9억은 어느 시점의 기준시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만 따져보시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를 파악하려면 시행령을 일단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죠. 주택수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규정을 보면은요,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공동명의든 아니면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가 한 개 이하여야 됩니다. 나랑 마누라가 소유한 주택이 한 개 이하여야 된다. 그래야 비과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표 한번 띄워 보시죠. 제가 만든 이 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소득세법의 규정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소유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결국 요거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죠.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구분 등기 됐을 때만 각각의 주택수에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하고요.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하에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 그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준시가가 9억 초과주택의 30%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자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고요. 복잡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분이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은 걔가 한 채 소유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 소유하면 합산해가지고 두 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시가에 관한 것을 한번 따져보죠. 그 다음에 방금 주택수를 계산해봤죠. 기준시가 9억을 판단하는 시점은 매년 말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그 주택의 양도일도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기준시가는 매년 12월 31일 또는 양도하면 양도일 기준으로 몇 억인지 9억이 넘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2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1주택을 만약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12월 31일 또는 처분할 때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1일에 1주택을 처분하면 5월 1일에 처분했죠. 양도일이죠. 5월 1일 전까지는 2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그리고 5월 1일 후에는 1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주택자는 보유주택이 기준시가 9억 이하가 되면 임대 수입이 얼마든 상관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주택자는 이 기준시가 9억이면 비과세고, 이 다가구 주택 같은 주택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때 이제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과세될까요? 일단 월세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지만 이 전세보증금이 수십억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를 불문하고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수가 3채 이상이 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간주임대료로. 그렇다면 이제 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주택 이상의 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하지만 이제 고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죠. 9억 원 초과하는 거. 이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 이하면 이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보세요. 표 한번 띄워주시죠. 마지막 표입니다. 1주택자가 만약 기준시가가 9억 이하면 연간 수입 불문하고 비과세 됩니다. 임대소득 비과세. 근데 1주택자가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죠. 이때는 이 연간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불문하고요.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됩니다. 결국 2주택자는 무조건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대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